번째 투자 전략으로 오늘 장을 마무리하고 내일 장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원재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원재입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엔비디아 훈풍의 상승 마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사상 최고치 경신 간밤에 나왔고요. 오늘 우리 장도 양대 지수 0.4% 내외 상승이었습니다. 하이닉스도 좋았고요. 사실 또 이보다 더 주가도 수급도 좋았던 건 제약 바이오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은 뭐 미국 시장 상승하면서 엔비디아도 뭐 사상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가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오늘 그거에 그대로 따라갔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반도체도 좋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역시 뭐 제약바이오의 강세도 두드러졌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에 한 2,500억 정도 하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난 게 전일자 대비 조금 긍정적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엔비디아 훈풍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IT 기술주들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수는 조금 더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역시 뭐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지수보다는 역시 종목 잘해서 종목별로 순환매 나오는 거에 대응하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뭐 시장의 중심에는 반도체하고 바이오하고 오늘 2차 전지는 좀 쉬었지만 2차 전지도 조만간에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순환매가 이렇게 나오면은 역시 길목지키기 전략이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순환매 대응이 필요한 시장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가운데서 좀 더 지수에 힘을 보태고 방향성을 결정짓는 그 주체는 외국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제 사실 기관 쪽의 매수가 좀 더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뭐 또 코스피 1%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무엇보다 좀 외국인의 매수가 아무래도 글로벌 어떤 자금의 흐름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고 중국 쪽에서 부양책을 이렇게 마련할 때 우리도 좀 사줬으면 하는 그런 글로벌 자금이 좀 크게 유입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실제로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오늘 그래도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로 오늘 한 2,800억 코스피 샀잖아요. 저는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 팔기는 팔았는데 한 600억밖에 안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글로벌 테크 펀드에서 매도 물량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된 게 아닌가 점점 이제 줄어들어가지고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아직 방심해서는 안 되지만은 일단 뭐 삼성전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완만하게 뭐 상승과 하락하면서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면서 주가가 상승이든 하락이든 또 한번 결정나지 않을까. 그런데 뭐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5만 원대 들어오면은 다시 또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어제 이제 연기금이 좀 샀고 오늘도 연기금이 또 한 700억 정도 샀단 말이에요. 코스피 시장에서 역시 외국인하고 연기금하고 같이 쌍끌이 매수하면서 수급이 좀 괜찮다. 지금 현재는 단기적인 수급은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이동평균선도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서 시장에 좀 안정감을 좀 불어넣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계속적으로 반도체는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오늘 뭐 이스페타시스도 엔비디아 뭐 그런 재료에 의해서 뭐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계속적으로 하이닉스랑 같이 좀 보자 뭐 그렇게 보고 있고 삼성전자는 조금 올라가는 게 더디기는 하는데 뭐 조금씩 올라가기만 한다면은 우리나라 시장 여기서 뭐 더 이상 큰 폭의 뭐 하락은 없을 것이다.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계속적으로 시장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매매 관점은 좋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그동안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하단은 코스피 기준으로 한 2,550, 상단은 2,650 설정을 해드렸는데 지금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2,650이에요. 저는 2,650 넘어서 어떻게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느냐, 그리고 아니면은 조금 다시 한번 좀 빠졌다가 다시 가느냐, 그런 것만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느냐 여부는 한번 체크해보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는 주가가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고 또 바닥을 잡는 그런 움직임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는데요. 그렇다면은 반도체 대형주 뭐 우리가 흔히 딱 떠올리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스페타시스나 한미반도체 이런 쪽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좀 접근을 해나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좀 숨어 있는 낙폭과대 반도체 소부장 쪽을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까요? 뭐 한미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 이런 것도 뭐 엄밀히 따지면 소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양대축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기점으로 놔두고 반도체 소부장주가 오히려 수익률 게임 하기에는 저는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종목들 뭐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뭐 테크윙도 있고 뭐 HPSP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역시 소부장 주식들도 계속적으로 눈여겨서 보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수익률 게임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스페타시스로 급등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쪽이 소부장 주식들이 조금 더 좋아하는 보입니다. 일단은. 네, 반도체 소부장 위주의 접근 필요하겠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반도체는 이제 좀 점점 매수의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섹터로 봐주셨는데 바이오가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뭐 정말 지겨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신규 매수 관점에서 바이오주 수익률 노려봐야 될까요? 괜찮기는 해요. 뭐 지금 어차피 뭐 지금 오늘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또 사상 최고치 다시 썼고 계속적으로 본다면 뭐 차트는 정배열이니까 뭐 단기 매매 관점에서도 접근해도 괜찮고 그러나 뭐 5일선 매매나 이런 거에 조금 자신은 없으신 분들은 조금 밀릴 때 한번 들어가는 것 좀 기다리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뭐 계속적으로 뭐 저는 바이오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좀씩 많이 올라가면은 일정 부분에 저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조금씩 뭐 분할 매도 관점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좀 빠지면 다시 사고 바이오는 뭐 계속적으로 한번 주목을 해보자. 뭐 잘 안 꺾이니까 일단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 관련한 변수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이에 대한 또 의견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오늘 배터리 하락을 또 트럼프 우세와 연결짓는 분도 계시거든요. 미국 대선 변수 어떻게 녹아들까요? 일단은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뭐 그리고 최근에 뭐 테슬라 관련해서도 조금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뭐 조정이 나왔는데 뭐 우리가 이제 대선 같은 경우에 뭐 해리스가 이길지 트럼프가 이길지 솔직히 뭐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뭐 맞출 수도 없는 거고 뭐 그쪽 미국 쪽에서도 하루하루 뭐 여론조사 결과가 뭐 일희일비하는데 대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 2차 전지 쪽은 저는 그런 영향력 때문에 빠지면은 저는 오히려 선반영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미국 대선에 뭐 굳이 영향을 받는 그런 종목들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신재생이라든가 2차 전지 뭐 좀 빠지면은 그게 너무 크게 우려감 갖지 말고 지금 시장은 어차피 계속적으로 종목별로 순환매 장세니까 저는 사도 괜찮다. 너무 우려감 갖지 말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정은가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